네, 지난해만 해도 뉴욕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뉴욕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고요.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목해볼 ETF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자산운용 ETF 상품 마케팅 실장 이수진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이 자리에서. 네. 그동안 어떤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네. 네. 요즘 ETF 쪽 시장은 어때요? ETF 시장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연간으로도 계속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상품 수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 한 3, 4년간은 해외 주식 중심으로 시장이 또 좋았다 보니까 ETF 네.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해외 ETF들 성장은 하지만 네. 실제로 ISA나 네. 퇴직연금에서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반 주식 매매 하시듯이 일반 위탁 계좌를 통해서 주식 매매하듯이 ETF를 근데 이제 해도 사고파실 수 되는데 있습니다. 세금을 네. 이상하게 내야 네.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사실상 투자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시게 되는 부분은 크게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없나요? 그냥 일단 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만 있으십니다. 보통 이제 ETF를 샀다 팔았다 하면 세금도 없다, 매도 세금도 네. 없고 그래서 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 ETF를 할 경우에는 네, 네. 매매 차익을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연말에 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주식형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사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ETF는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대부분은 세금을 안 내려면 ISA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야 한다. 네, 안 내시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내려면. 요율이 낮습니다. 요율도 낮고. 네, 네.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미중 간의 무역 관세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네. 글로벌 증시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 네. 증시 좋았고 네. 중국 쪽도 괜찮았던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요? 일단은 그 치킨 게임으로 치달았던 미국과 중국의 이 협상이 일단은 90일간의 이 휴지기에 접어들면서 일단은 시장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각들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 이겼다, 뭐 미국이 이겼다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사실상 양국의 이득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고용 우려가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제조업 침체와 관련해서도 일시적으로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트럼프 집권 이전보다는 높은 관세를 유지를 하면서도 물가 상승이나 공급망 충격 우려 그리고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시적으로 해소가 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료나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공급망 회복의 대표 수혜 업종인 IT나 제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직전일 뭐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 어제도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반도체랑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지수가 직전일에는 7%, 어제도 한 3% 정도 상승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또 미국 기술 대장주들이죠.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이틀째 한 5%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학개미들도 이제 레버리지 ETF들 을 위주로 해서 주로 많이 해외 ETF들을 막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가장 현재 최근에 들어서 가장 인기가 있는 ETF는 뭔가요? 사실상 이게 주간으로 보느냐, 뭐 연간으로 보느냐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 미국의 최근 상승을 주도한 기술주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 특징적인 부분은 대표 지수들, 네. 그리고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또 대장주들 이런 네. 것들을 주로 매수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 그리고 이제 최근 성과가 좋다라는 어떤 확신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트레이딩에 활용을 하시면서 단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지만 10위권 이후에도 채권형은 하나 정도만 랭크가 되어 있고 대부분 뭐 이제 여기에 없는 기술 관련 종목들과 ETF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권도 TMF인가요? 레버리지인가요? 채권은 아니면 초단기 채권 채권. ETF입니다. 그럼 현금 네. 냅두는 거 대신 네, 사는 걸로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지금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 네, 지금 뭐 QQQ, SOXL, 뭐 TSLL 이제 이런 ETF들 이제 그 너무 이름들이 다 기니까 티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들도 뭐 469, 060 이렇게 코드명으로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게 그 인베스코사의 나스닥 100 ETF입니다. 기술주 대표 100종목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반도체 3배 레버리지나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단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시는 것 같고 개별 종목으로는 팔란티어, 테슬라, 그 이후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들이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빅테크 쪽 좋아합니다. 아까 보면은 네. 매수 매도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거의 네. 단타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사실 지금 장기 보유 금액으로도 사실 1등은 테슬라입니다. 네, 보유 금액, 매수 금액, 순매수 금액 그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으로 보시면 뭐 S&P 500이나 뭐 미국의 배당주나 이제 이런 것들도 상위에는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테슬라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전기차 뭐 판매량이나 점유율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뉴스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6월달 이제 로보택시 네. 요거 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 로보택시 6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면 사실상 이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어떤 세상이 열리는 네. 그런 혁신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보유한 이 기술 자체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한 수익 모델이 이제 현실화가 될 경우에 이미 이제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를 넘어서서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얻어낸 물리적인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전기차를 통해서 제조업 기술은 물론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단순 어떤 자동차라는 한 분야에서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끌고 가는 그런 혁신의 상징과 같은 기업으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까지 이제 양산이 확정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가진 데이터 소스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앞으로도 뭐 실적 개선이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연말까지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KB자산운용은 원래 이제 운용사잖아요. 그러면 네. ETF가 잘 돼야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막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슬라의 또 레버리지까지 한 이제 해외 ETF를 거래하는 거랑 네. 실제로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들을 거래하는 거랑의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아무래도 사실 이거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장 테슬라의 일비하면서 그냥 그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해외 주식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편이신 것 같고 이 간접 투자 방식은 이제 테슬라를 단일 종목으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ETF라는 상품 자체가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련된 뭐 자동차 기업이나 뭐 이제 뭐 관련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같은 포트폴리오가 엮여 있어서 간접적으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산업의 성장에 한번 장기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TF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하시면 사실상 연금 계좌로는 또 편입이 안 되시고 또 환율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에 노출되시는 부분들이 있고 직접 매매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으신데 ETF로 투자를 하시면 연금 계좌로서의 어떤 절세 그리고 사실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편의성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KB자산운용에서 운용되는 상장되는 국내 ETF들은 지금 이제 테슬라든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해외 ETF들이 또 합쳐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포트폴리오 안에 해외 상장된 ETF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안에 거를 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저희 ETF의 가장 특장점 중에 하나가 투명성인데요. 매일매일 저희 그 PDF라고 하는데 납입 자산 내역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홈페이지나 뭐 한국거래소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저희 ETF를 조회해 보시면 매일매일 저희가 담고 있는 투자 자산 내역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 그 3위인가 4위에 팔란티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매수. 근데 이제 네. 팔란티어 보니까 지금 최고가 다시 네. 한번 경신했고
한 달여 만에 주가가 73%나 올랐다고요. 네. 예. 팔란티어라고 딱 이제 뭐 이렇게 경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네.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사실 테슬라보다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그렇죠. 떨어지는 게 예. 사실인데요. 그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관련 대표 종목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라는 그렇죠. 예. 회사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뭔데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회사는 AI랑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솔루션을 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고객사가 어디인지를 보면 미국의 국방부, FBI나 CIA 이런 정부 기관부터 민간 기업들까지 그 이제 고객 저변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얘는 미국 국방부랑 FBI랑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혹은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 또는 어디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 우리가 군사 비용을 어디에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실질적인 솔루션과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하는 회사가 팔란티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러한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정부 기관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기관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매매를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주는 회사이다 보니까 AI 관련 기술이 좀 발전을 하면서 시가총액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 시간에도 그랬지만 엄청 비싸다고 추천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그러셨었거든요. 네. 얼마 정도 비싸고 네. 네. 얼마 정도의 네. 이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그 개별 주식의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네.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그 개별 주식을 사시는 분들 혹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ETF를 활용을 하시면 네, 뭐 10,000원으로도 이 ETF에 노출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ETF를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AI 무슨 ETF 뭐 이런 걸 사면 네, 팔란티어가 네.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아니, 특히나 팔란티어는 또 우리나라 한참 그 삼양식품 있잖아요. 삼양식품도 팔란티어하고 협업해서 막 수요 예측하고 네. 또 신제품 출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다 네. 한다면서요. 네, 예. 네.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또 기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확실히. 어렵대요. 네? 뭐가요? 어렵대요. 팔란티어. 네, 그러니까 아. 약간은 컨설팅 회사의 느낌이 네,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AI 회사라기보다는 네. 근데 너무 이제 정부들하고 국방하고 연결이 돼서 뭐 나라도 지키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의료 기업, 뭐 네, 식품 뭐 기업 다. 다 이제 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없다.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ETF 그냥 뭐 종목 선택 너무 힘들고 그냥 편하게 ETF로 좀 맘 편히 이제 수익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ETF 요즘 권해드리나요? 네, 말씀하셨던 그 테슬라와 팔란티어를 연금 계좌에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이제 바로 어제 상장한 그 KB자산운용의 라이즈 ETF 상품을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테슬라, 팔란티어 다 들어있다고요? 네. 상품 2개가 저희가 어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테슬라 고정 테크백, 그리고 하나는 팔란티어 고정 테크백이라는 네. ETF인데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테슬라와 팔란티어 비중을 25%로 고정을 했고요. 각 상품마다 나머지는 이제 미국의 기술주 대표 100종목에 75% 분산 투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앞서서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시는 종목이 QQQ, 미국의 네. 나스닥 100 ETF고 또 테슬라랑 팔란티어를 또 각각 매수를 하시는데 저희 이 상품을 하나만 매수를 하셔도 팔란티어도 투자를 하시고 나스닥과 매우 유사한 미국 기술주 100종목에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테슬라랑 팔란티어를 각각 25%씩 고정을 해서 아무래도 기존의 나스닥 100 지수를 보시면 그 안에 테슬라랑 팔란티어 비중이 2%가 좀 안 됩니다. 네. 근데 나는 좀 테슬라나 팔란티어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스닥만으로 만족을 못 하셨던 분들은 저희 상품을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럴 거면 테슬라나 팔란티어를 한 50% 담지 왜 25%만 담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ETF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산 투자 원칙인 상품인데 이게 저희가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편입 비중, 단일 종목
최대 편입 비중이 30%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25%만 담아도 시장이 상승하면 30%가 또 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아. 하기 위해서 25%로만 고정을 시켰고요. 그래서 만약에 30%를 넘나들 정도로 많이 상승을 하면 저희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하는 그 리밸런싱을 매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투자하실 수 있는 효과 그리고 테슬라와 팔란티어를 좀 더 많이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 뭐 연금 계좌에서 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KDI 미국 테크 100이 나스닥 100 지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 관련 100종목을 지수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스닥이랑 매우 유사한 지수라고. KDI가 뭐예요? 캐디라고 캐디. 한국경제신문 그 지수 회사 이름입니다. 지수회사 이름이에요. 네, 네. 그 지수 만든 거를 넣고 그다음에 네. 종목을 넣고 그다음에 네. 설명 아까 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25라 그랬는데 25로 고정시킬 방법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네. 고정시키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어차피 움직이는데 한 달에 네. 한 번만 25%가 되게끔 리밸런싱을 맞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두 종목에 대해서만 한 거는 그 두 종목이 제일 인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저희가 사실 뭐 시중에 그 특정 개별 종목 이름이 들어간 ETF들이 다수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한데 저희는 사실 가장 그러면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투자자가 뭐 3년에서 10년 장기적으로 유망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이 뭘까? 연금 계좌에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뭘까? 오랫동안 좀 리서치를 했고요. 그렇게 내린 결론이 테슬라랑 팔란티어였습니다. 진짜요? 네, 네. 네. 팔란티어랑 테슬라를 연금에서 사야 되는 네. 안정적인 주식인가요? 지금 뭐 이미 연금 계좌에서 가장 투자분들이 많이 사고 계시는 종목이 또 나스닥 100 같은 그쵸. 네, ETF여서 네. 엔비디아 인기는 좀 식었나요? 엔비디아도 사실상 굉장히 인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네. 있는데 최근 한 1년 전 대비해서는 약간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시장의 산업이 하드웨어에 갔다가 소프트웨어에 갔다가 네. 이제 뭐 인프라로 갔다가 네. 조금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엔비디아는 이 하드웨어 쪽에 좀 더 가까운 이제 기업이었기 때문에 작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결국에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고사양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역시 인기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ETF 그렇게 포커스한 게 나왔으면 원래 이제 ETF를 처음에 발행이 됐을 때는 자산 배분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뭐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원천적인 목표였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수요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공격적인 ETF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뭐 연금이 됐든 아니면 이제 뭐 ISA가 됐든 그런 계좌에서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관세 전쟁도 날리고 또 금리도 또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이런 네. 상황에서 실제로 채권 ETF 뭐 또 그다음에 상품 ETF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테슬라 나스닥 ETF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전체 비중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투자자들의 성향이나 뭐 연령대나 앞으로의 어떤 이제 수입에 따라서 이 비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가장 표준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늘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비단 투자자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 때 이런 공격적인 상품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장기 국채 그리고 미국의 초단기 국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저희가 상품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포트폴리오는 좀 안정적인 현금 자산 운용 비중 그리고 내가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성장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고정적으로 인컴을 어쨌든 수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저는 좀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지 않고 투자자가 나 좀 한 번에 자산 배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없나?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상품도 저희가 2년 전에 상장을 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 주식의 30% 이제 원화 투자자이기 때문에 국내 채권에 55%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는 금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 ETF인데요. 요게 이제 저희가
자산 배분 상품으로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그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지금 2천억이 넘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자산 배분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저희 글로벌 자산 배분 말고도 다양한 운용사의 좋은 자산 배분 상품들이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시 자산 배분 쪽으로 돌아온다면 저는 대표 지수 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개별 종목은 코어로 자산 배분을 어느 정도 뭐 30% 정도 뭐 연령에 따라 좀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월분배 상품들 굉장히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뭐 커버드 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초 자산을 선정을 하시면 내가 매월 어느 정도의 월 분배금을 수취하실 수 있는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분배금 납입 그 입금 내역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또 한 20-30% 정도는 그렇게 월 분배, 인컴 상품으로 채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나머지 또한 30-40%는 현금성 자산으로 채워놓으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생기셨을 때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현금성 자산 또한 ETF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뭐 MMF라고 하잖아요. 단기 금융 상품을 활용을 해서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하루만 투자를 하셔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채워야 예금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투자를 하셔도 그 수익 이자가 바로 붙는 그런 이제 머니마켓 ETF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현금성 자산과 인컴 자산과 성장성 자산 이렇게 좀 분배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